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다시 접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LA 지역 산불 피해 현장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지원을 통해 산불 피해 복구를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카고의 한 초등학교가 이민 단속 요원이 학교를 급습했다고 밝혀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조사 결과 이민 단속 요원이 아닌 인근 지역에서 수사를 하던 비밀 경호국 직원들로 밝혀졌습니다. 뉴욕시가 저조한 등록률과 예산 문제를 이유로 브루클린의 어린이집들을 폐쇄하기로 결정해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K-팝이 최근 장르를 뛰어넘는 협업을 통해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Every time you feel defeated, find your flow within. When you find your flow, every moment onward will become limitless. Find your flow every ti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연락을 취할 거라는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취임한 지 닷새도 안 돼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건데요. 어떤 셈법이 깔린 건지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I will tell you that President Putin really liked the idea of cutting way back on nuclear. China, they're going to be catching it at some point over the next 4 or 5 years. 세계 경제 포럼에서 핵군축 문제를 꺼낸 것도 그렇지만 러시아, 중국을 함께 거론한 건 더 주목해야 합니다. 푸틴이 반겼다는 대목은 이슈를 제기하는 근거를, 또 턱밑까지 추격해온 중국의 존재는 협상을 뜸들일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실제 러시아와의 핵 군축 조약은 내년 2월에 끝나고 그나마 중국과는 이런 조약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스트롱맨의 나라 미중러가 동시에 협상을 해야 더 주목받고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배경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논란 속에 스스로 핵 보유국이라고 부른 북한도 기다렸다는 듯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등장시켰습니다. He happens to be a smart guy. Kim Jong-un is a smart guy. You'll reach out to him again. I will. 수시로 브로맨스를 암시하더니 처음으로 톱다운 정상 외교의 신호를 직접 보낸 겁니다. 예상을 깨고 취임 초부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의 의지를 표시한 것을 두고 즉흥적이라기보다 나름의 계산과 셈법이 섰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러우 전쟁 종식과 북미 관계 개선을 동시행도의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황이 북한의 개입으로 더 복잡해졌다고 스스로 인정했던 만큼 밀착 중인 중국, 러시아, 북한과 한꺼번에 협상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관건은 북한의 반응입니다. 호응 답변이 나온다면 몰라도 만약 핵 포기는 없다는 식의 차가운 담화가 나온다면 당분간 북미 간 말대말 여론전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행정부의 재난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연방재난관리청의 폐지 또는 구조 개편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초대형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노스캐롤라이나 애쉬빌을 방문해 일부 주민들이 여전히 숙소와 물, 기본 생필품조차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바이든 전 행정부의 재난 대응이 미흡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연방재난관리청은 지나치게 관료적이고 예산 낭비가 심하다며
각 주가 재난에 직접 대응하고 연방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거나 피마를 완전히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FEMA has been a very big disappointment. They cost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It's very bureaucratic, and it's very slow. Other than that, we're very happy with them. Okay, and I think when there's a problem with the state, I think that problem should be taken care of by the state. That's what we have states for. They take care of problems. 피마는 재난 발생 시 각 주정부와 협력해 복구 작업과 긴급 구호, 재정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연방기관으로 특히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며 피마를 폐지하거나 구조를 개편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LA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복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쯤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LA 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인사를 나눈 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연방 지원을 통해 산불 피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도 피해 복구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We're going to need your support. We're going to need your help. You were there for us during COVID. I don't forget that. And I have all the expectations that we'll be able to work together to get this speedy recovery. We will. We're going to get it done. Tremendous numbers of lives have been affected. A lot of real estate's been affected. Nobody's ever probably seen anything like this. You could almost say since the Second World War, when you think of it. I mean, nothing like this has happened. And we're going to get it fixed, so we'll get it permanently fixed, so it can't happen again. And again, we'll be talking a little bit later, and we'll get it worked out, okay?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헬기를 타고 팰리세이즈 화재 지역을 직접 순회하며 피해 현장을 점검했으며 현장에서 소방용수 공급 문제, 연방정부의 신속한 대응 방안, 그리고 필요한 재정 지원책에 대해 논의하며 복구를 위한 강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이 시작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시카고의 한 초등학교에서 테러 위협을 수사하던 비밀 경호국 요원을 이민국 요원으로 인해 학교 측이 기자회견까지 열며 반발하는 등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시카고 공립학교 CPS는 오늘 오전 백 오브 더 야드 지역의 햄라인 초등학교에서 이민국 단속 요원의 급습이 있었다면서 학교 측은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요원들의 출입을 막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어도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면서 이민국이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arlier today,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agents showed up at Hamline Elementary School. They kept ICE agents outside of the school and contacted CPS's Law Department and CPS's Office of Safety and Security for further guidance. The ICE agents were not allowed into the school and were not permitted to speak to any students or staff members. We will not open our doors for ICE, and we are here to protect our children. 하지만 이후 시카고 공립학교 CPS 측은 해당 요원들은 틱톡에 고위 관계자를 위협하는 글을 올린 사람을 추적하던 비밀 경호국 직원들로 밝혀졌다면서 학교 측이 경호국 직원을 이민 단속 요원으로 오인하고 교내 출입을 막은 것이라고 시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경호국 직원들은 틱톡 관련 게시글의 발원지를 추적하던 중 게시글 작성자가 햄라인 초등학교에 있다는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학교를 찾아갔고 학교 측이 이민국 직원으로 오인해 출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민국 측은 오늘 해당 지역을 비롯해 인근 지역의 이민 단속은 없었다고 밝혔으며 시카고 경찰 역시 이민 단속에 관한 어떤 보고도 받은 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대기업 상당수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보장하는 정책인 DI 정책을 폐기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 유통업체의 타겟도 이 같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타겟은 직원들에게 3년 목표로 추진해온 DEI 정책을 종료한다면서 사내 평등 여부를 파악하는 외부 인권단체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소수인종 소유기업의 제품 취급을 확대하는 프로그램 역시 종료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지난 2020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 아래 DEI 정책을 강화해왔지만 일각에서는 채용이나 승진, 교육 기회 등에서 다수 집단의 구성원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으며 지나치게 강요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앞서 맥도날드와 페이스북 등 주요 기업들도 DEI 정책의 중단을 발표한 가운데 코스코의 경우는 주주들의 압도적인 지지에 따라 DEI 정책을 계속 유지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브루클린의 어린이집 폐쇄를 결정하면서 학부모들과 지역 지도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 DOE는 저조한 등록률과 예산 삭감을 이유로 이들 시설의 임대계약 갱신을 중단하고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설의 경우 등록률이 90%를 넘는 상황이라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자치구장 안토니오 레이노소는 윌리엄스버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학기 지원 접수 하루 전날 이루어진 이번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There was a time 40 years ago when the community could rely on mayors, on administrations to make things work. We've lost that. This is ridiculous. I don't know what they're trying to do, but I can tell you something. We're going to fight this. 한편 뉴욕시는 성명을 통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필요한 지역에 세금을 재분배하는 정책이라며 가족들이 새로운 보육 프로그램으로 원활히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팝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도 장르를 초월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달 말까지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세계 최초로 K-팝 DJ 레이블 투어가 열립니다. 특히 미국의 주요 클럽에서는 밤새 수천 명이 함께 모여 K-팝 노래를 떼창으로 부르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K-팝의 글로벌 영향력이 이제는 클럽 문화에도 깊숙이 스며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발 디딜 틈 없이 관객들이 1, 2층을 빼곡히 채웠습니다. 곳곳에선 아이돌 응원봉과 각종 굿즈도 보입니다. 익숙한 K-팝 음악이 흘러나오자 미친 듯한 환호성과 떼창이 이어집니다. 마치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이곳은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한 클럽입니다. 현재 K-팝은 장르를 초월하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부터 북미 지역에서 전 세계 최초로 K-팝 DJ 레이블 투어가 진행된 가운데 한국 DJ와 프로듀서들이 직접 미국 도시를 방문해 특별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투어에 동원된 관객 수만 3,500여 명에 달하는데 LA 공연에서만 무려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밤새 K-팝 파티를 즐겼습니다. Really enjoy it because it's a new experience for a lot of people, and it also kind of like brings everybody together, not just like K-pop but also EDM people. So it's really cool when I get to see like the whole mix-up. I like it. I wish it was a real concert, but the real concerts here are so expensive. And this was like only $20, right? And you get to party with a lot of other different people who like different K-pop. Yeah. I mean, like I've listened to a lot of the Scream Records versions of K-pop songs, and I like the energy is it's very different than the energy of the original song. But I think seeing that live and in person, and then with like all these other people that are kind of feeling the same thing, it's definitely going to be a very fun vibe and a very different vibe, and I'm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it as well. K-팝과 EDM 결합과 같은 새로운 장르의 시도는 한국 음악 산업 확장의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K-팝과 아이돌 중심의 음악이라는 한정된 틀에서 벗어나 더 폭넓은 청중을 확보하는 기회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SM이 가지고 있는 워낙 유명하고 좋은 곡들이 많은데 사실 한번 발매되고 나면 묻혀버리는 시기가 많기 때문에 노래를 다시 수명을 더 늘려주고 더 다시 듣고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가 K-팝에 대한 리믹스가 될 거라고, 해외 K-팝 팬들이 원하는 부분도 놀이문화의 또 확산과 더 많은 저변 확충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 투어 자체를 계획을 하게 됐고, 저희 같은 이제 아이돌이 아닌 DJ들이 하는 공연도 보러 와주시고 좋아해주시고, 이 K-팝의 인기가 그냥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이런 이 인더스트리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이렇게 하입되는구나 싶어서, 한국 DJ로서 이렇게 저희 나라의 음악을 같이 틀고 하는 게 되게 자부심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는 문화와 언어, 장르를 넘나드는 전례 없는 협업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K-팝이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K-팝 리믹스 버전의 곡들이 글로벌 차트를 석권하며 인기를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I think it's great, and I really hope a lot of people that aren't very, familiar with K-pop will just give it a chance, because it's a lot of similar styles to Western music. I just think people think like, oh, it's Korean, I won't understand it or whatever. But it's really good, and you should give it a try. It's some of the best music I hear. 흥행을 반영하듯 K-팝 산업의 성장세는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K-팝 해외 매출액은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고, 해외 공연 매출액은 5,800억 원 이상으로 전년 대비 65.6%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국경을 넘나들며 커져가는 K-팝의 새로운 도전이 세계 음악 시장에 어떤 성과를 불러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플로리다주 코스코에서 판매된 훈제 연어 제품의 리콜 단계가 긴급 격상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지난해 10월 플로리다주 남동부 지역의 코스코 매장에서 판매된 컬크랜드 시그니처 훈제 연어 리콜 제품의 위험도를 한 단계 격상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리콜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해당 제품을 섭취할 경우 사망이나 심각한 건강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리스테리아는 심각한 박테리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폐혈증을 유발할 수 있고, 특히 면역 체계가 약한 노인이나 임산부에게 더욱 치명적입니다. 리콜된 제품은 12온스로 2팩에 포장돼 판매됐으며 유통기한은 2024년 11월 13일까지입니다. 당국은 유통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을 냉동실에 보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리콜 제품을 확인하고 즉시 폐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틱톡에서 화제가 됐던 보습 크림 제품 일부가 잘못 유통되면서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퍼스트에이드 뷰티사가 관리 기준을 벗어난 격리용 제품을 실수로 유통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 2,756개가 리콜됐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14온스 병에 담긴 코코넛 바닐라 향의 울트라 리페어 크림으로 유통기한이 2026년 4월 10일부터 11일 사이인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은 소셜미디어 틱톡에서 피부 진정 효과로 인기를 끌었으며 미 전역 세포라와 타겟 그리고 얼타 등의 매장에서 판매됐습니다. 당국은 해당 제품 사용 시 일시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2등급 리콜로 분류하고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폐기하거나 교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주택 거래량이 지난 30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부동산 중개인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전년 대비 0.7% 감소한 406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199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현재 미국 인구는 3억 3천만 명으로 지난 1995년에 비해 6천만여 명 늘어났지만 연 7%에 달하는 높은 주택 대출 금리가 주택 구매 수요와 공급을 모두 낮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미 전체 중위주택 가격은 지난해 12월 기준 40만 4,400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 6% 상승했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주최하는 PGA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의 개최지가 LA에서 샌디에고로 변경됐습니다.
PGA 투어는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이 2월 14일부터 나흘 동안 샌디에고 토리파인스 골프 코스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개최지는 LA 리베라 컨트리 클럽이었지만 올해 퍼시픽 팰리세이드 지역이 전례 없는 산불 피해를 입은 후 재난 지역에서 골프 대회를 여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장소가 급히 변경됐습니다. PGA 투어와 조직위원회 측은 내년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이 다시 리베라 컨트리 클럽에서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타이거 우즈는 이번 대회를 통해 LA 지역 산불 피해 복구와 지역 사회를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분리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등이 연장 불허의 사유가 됐습니다. 일단 검찰은 구속 연장을 다시 신청했는데 결과에 따라 내일 윤 대통령 기소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연장이 필요하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돌려받아서 구속 연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 않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어젯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낸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공수처의 독립성을 강조한 공수처법 입법 취지를 사유로 들었습니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수사를 끝낸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아 기소하게 되는 경우 검찰이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나와 있을 뿐 어떤 추가 수사가 가능한지 별도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 같은 적극적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 설명입니다. 검찰은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검찰은 그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자마자 곧바로 구속기간 연장부터 신청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기간이 오는 27일이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다음 달 6일까지 구속기간이 열흘 연장될 것으로 보고 다음 주쯤 윤 대통령 조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지검 소환조사와 서울구치소 방문조사 등이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원 불허 결정으로 늦어도 내일까지는 윤 대통령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구속 기소를 위해서는 내일까지 기소 준비를 끝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사건의 경우도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검찰이 전면적 보완 수사를 통해 유죄를 확정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적극 부각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신청 역시 불허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 만큼 윤 대통령을 주말 내 조기 기소하는 선택지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 불허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당시 판사 집무실까지 침입했다가 구속된 남성은 전광훈 씨의 사랑제일교회 전도사였습니다. 같은 교회의 또 다른 전도사가 폭동 현장에서 경찰과 싸우자며 인파를 선동했던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폭동의 배후로 의심되는 전광훈 씨를 조사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관은 전광훈 전담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전 씨 관련 기록을 확보한 전담팀은 폭동 당일 전 씨의 행적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동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새벽 폭도들이 대거 체포된 뒤에도 한 남성이 격렬하게 선동을 이어갑니다.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우라고.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바로 죽습니다. 자살했다고 죽여버릴 놈들의 저 빨갱이들은 목숨 걸었어요. 경찰에 맞서 싸우자고 외치는 남성.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윤영보 씨입니다. 판사 집무실 문을 부수고 침입했다 구속된 이형석 씨도 3년 전 임명된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입니다. 명령 떨어지자 숨도 안 쉬고 쳐들어갑니다. 경찰 병력이 있는데요. 눈꽃만큼도 고민 안 해요. 총 맞아 뒤지던 몽둥이로 맞아 뒤지던 간다고. 전광훈 씨의 열렬한 추종자인 전도사들이 폭동 전면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들의 배후에 전 씨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전 씨에게 곧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한국에서는 오늘부터 길게는 9일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긴 설 연휴에 공항 이용자가 214만 명으로 예상돼 역대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재은효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는 구불구불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하루만 휴가를 더 내면 설 연휴는 최장 9일에 이릅니다. 연휴를 꽉 채워 부모님 환갑맞이 여행도 떠납니다. 7박 9일로 우즈베키스탄 여행 가고요. 아빠 환갑 맞아가지고. 새로운 기분으로 새해를 맞아야 되니까 그런 기분으로 좀 다녀오려고. 모처럼 10년지기 친구들끼리도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여행은 언제나 가서 설레잖아요. 부모님이 섭섭해하진 않으셨어요? 부모님도 여행 갑니다. 열흘간 214만 1000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공항이 문을 연 뒤 설 연휴 이용객으로 가장 많습니다. 인천공항 측은 출국장을 일찍 열고 보안 검색 때도 늘렸지만 출국 수속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출국장은 물론 여권과 탑승권을 검사하지 않는 스마트 패스 쪽도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사람이 매우 많고요. 매우 일찍 와서 줄을 서야 된다는 소식을 듣고 5시간 전에 나왔습니다. 인천공항 공사 측은 체크인 지원 인력을 늘리고 임시 주차장도 개방했다며 대중교통과 스마트 패스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얼마 전에 LA 지역에 발생된 산불로 인해 막대한 재산 및 인명 피해가 있었고 아직까지도 산불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 주말을 고비로 거의 진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부터 2회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산불 피해를 보신 분들을 위해 보험 클레임 절차 및 관련 보험법에 나와 있는 조항들을 되짚어보고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가능한 한 빨리 보험사에 피해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나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보험을 가입하신 에이전시를 통하여 하실 수도 있고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보험 증서 번호와 피해 규모나 관련 사진, 동영상 등입니다. 클레임이 접수되면 담당자가 정해지고 연락처를 받으시게 됩니다.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가 비상 상태를 선포한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신고 접수 후 15일 이내에 클레임 접수 상황을 서면이나 전화 또는 이메일로 보험 가입자에게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편물을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임시로 받으실 수 있는 주소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보험사에서 보상 범위 및 한도를 확인하고 주택이나 가구 또는 임시 생활비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모든 보상 금액에 대하여 한꺼번에 청구하려 하지 마시고 일단 부분적으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해당 주택이 손실 당시 가구가 갖추어진 상태였다면 보험사는 보험 약관에 정해진 금액의 최소 30%이지 최대 25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선 지급해야 하고 나중에 추가 청구 시 또다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류나 신발, 책 등 일일이 목록으로 만들기 어려운 경우에는 카테고리별로 묶어서 클레임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는 최소 4개월치의
임대료를 즉각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 약관을 살펴보시면 dwelling value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재건축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150만 달러라고 해도 재건축 비용은 100만 달러로 책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보험사는 기본적인 재건축 비용을 정하고 보험 가입자의 요청에 의하여 금액을 상향 조정하기도 하지만 일단 전소되었을 때 재건축 비용은 이 금액의 기준을 둡니다. 그리고 재건축 비용 외에 집안에 있는 개인 소지품이나 가구 등에 대한 클레임을 하게 됩니다.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연기로 인하여 옷이나 카펫 등이 오염되었을 경우 또는 청소비나 페인팅 비용도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 생활비에 대한 청구도 가능한데 임시 거주가 필요한 경우 임시 거주지 비용과 식비, 운송비 또는 교통비와 세탁비 등에 대한 비용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보험법에 의하면 손실 발생 시점으로부터 최소 24개월 동안 적용되며 보험 가입자가 선의로 합리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건 과정에 지연이 발생한 경우 최대 12개월의 추가 연장이 가능하고 불가피한 건축 허가 지연이나 필수 건축자재 부족, 건축업자 부족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6개월이 연장되므로 이 점 참고하셔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월 24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